이번 시간은 페이지 137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보통 배수설비 쪽에 한 문제, 통기설비 쪽에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하고 전체를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배수 설비에 관한 종합 문제 지문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잡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놨죠. 잡배수는 일반 생활배수 구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방의 싱크라든지 욕조나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우리가 잡배수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번 중수도. 중수도의 개념에서는 이 중수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하수를 재처리해서 우리가 사용한 물을 버리는 물을 아래하자 써서 하수라 하죠. 그래서 이 하수를 보통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물, 그래서 이 재처리해서 공급을 해준 물을 우리가 보통 중수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중수, 가운데 중자, 물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는 없으나 변기, 세정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수의 개념은 이것은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 자병수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병수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병수는 청소용이나 또는 대변기 세정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자병수라 하죠. 살수용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중수의 개념은, 중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중수를 갖다가 일반적인 상수도 간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상수도 간으로는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중수도 간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옥내 배수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0.6에서 1.2m 세크 초당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속 개념은 너무 속도가 빨라도 안 되고 너무 속도가 느리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관의 유속은 초당 0.6에서 1.2m가 표준 유속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변기와 같은 대변기와 같은 고용물질을 배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속에 이 배수종의 기름기를 함유한 배수일 때는 그때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기름기를 함유했거나 고용물질이 함유됐을 때는 1.2m 세크초당 이상으로 설계해야지 배수관이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배는 강경에 따라 보통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강경과 구배는 관계가 있습니다. 강경적인 측면하고 이 구배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강경이 적을수록 구배는 크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강경이 크게 되면 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표준 구배는 50분에서 100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부하가 큰 대변기는 수직간에 가까이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수직간에 가까이 배치해야지 이 세정이 잘 되죠. 수직간에서 멀리 배치하게 되면 보통 배수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직간 가까이 배치해야지 세정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관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배관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세부적인 내용에서 뭐 추가적으로 밑에 포인트 보시면 몇 가지 더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번에 보시면 뭐 공장 배수 뭐든지 아니면 방사능 등 유독 유해 물질 함량 배수를 뭐 특수 배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도보다 낮은 곳의 배수는 자, 보통 이것은 기계 배수로 해야 되겠죠. 중력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타체네. 그래서 기계 배수. 자, 일반적으로 자 이겁니다. 배수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할 때는 이거는 중력 배수를 칭하고 중력 배수로 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할 때 그럼 배수 집수정이 자 보통 낮게 있습니다. 지하층이 있다 보니까 낮게 있고 공공하수도관이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계 배수를 우리가 해죠. 그래서 보통 배수 집수정 개념이 밑에 있고 이렇게 위로 포일 때 이럴 때는 기계 배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 10번에 보시면 배수 부하 단위는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급수 부하 단위든 보통 배수 부하 단위든 둘 다 세면기가 됩니다.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은 다 세면기가 된다는 거 항상 기본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봐두시고요. 오늘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배수 간의 강경 결정에 사용되는 배수 기구의 단위 기준은 자, 다 세면기라 했죠. 그래서 2번은 세면기의 자 배수량을 기준으로 배수 부하 단위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부하 단위는 일반적으로 세면기를 1로 보죠. 1로 봐주고요. 이때 이제 대변기는 8이 되죠. 소변기는 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배수관 강경 결정에 필요한 상호로 옳지 않는 것. 자, 보통 강경 결정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됩니다. 뭐 대표적 위생기구 수가 많아지면 강경이 커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대변기가 하나 있을 때하고 2개 있을 때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을 쳤어도 대변기가 하나 있을 때 보통 대변기 이론상 최소 간격은 75mm입니다. 근데 실제로 75mm 쓰면 막힙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이론상 75mm인데 대변기가 2개 이상이 되면 이론상 우리가 100mm가 되거든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변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변기적인 측면하고 이런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구 수가 많아지면 간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기구의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생기구가 크다 적다는 것은 이 배관 결정 요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가 대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변기는 간격이 크고 작은 대변기는 간격이 작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뭐 큰 대변기에서는 변을 굵게 놓고 소자 대변기에서는 가늘게 놓는 거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굵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기구의 크기하고 배관 강경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리고 배수관의 구배적인 측면. 자, 우리가 구배하고 간격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간격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대신 구배가 가파르게 돼서 보통 간격이 적을 때는 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가 있죠. 간격이 크게 되면. 간격이 적게 되면 구배를 가파르게 해줘서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구의 이제 배수 부하 단위가 큰 것은 간격이 커지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대변기가 배수 부하 단위 4고 소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8이고 대변기는 우리가 부하 단위가 8인 반면에 소변기는 부하 단위가 4잖아요. 배수 부하 단위가. 그러면 당연히 부하 단위가 큰 대변기가 간격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럼 보통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클수록
간경은 크게 설계되고 순간 최대의 배수량이 적으면 우리가 간경을 적게 설계해도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자, 대변기하고 욕조하고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자, 대변기는 자, 이 욕조보다 위생기구 크기는 작지만 대변기는 순간 최대 배수량이 커야지 자, 이 세정 능력이 좋죠. 그래서 간경이 크지만 욕조는 위생기구 크기는 크지만 우리가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경이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정리를 해 두시고 요 문제는 아직 시험에 전혀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필요 이상 구배로 하면 도리어 배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구배를 가파르게 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측면을 1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정 구배가 좋은 것이지 구배가 경사를 많이 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콜라를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둬야지 공기가 들어가야지 나옵니다. 그냥 90도로 세웠다고 잘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구배를 갖는 것이 배수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1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배수관의 유수의 깊이는 간경의 2분의 3분의 2 정도 우리가 차서 흐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꽉 차서 흐르는 개념이 아니죠, 배수관은. 그리고 세 번째, 배수관의 간경 결정에는 배관의 구배라든지 배수 부하 단위라든지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위생기구 크기, 기구의 크기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압시험은 모든 계급을 맞고 우리가 보통 0.3MPa의 압력을 보통 3m의 수도니까 곱하기 0.02를 하면 0.03 되겠네. 0.03MPa 이 수압을 가해서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배수관의 수압시험은 0.03MPa의 압력을 가해서 보통 30분 동안 우리가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 그리고 5번에 청소구는 배수관이 막혀서 이것을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점이나 이런 데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의 간경이 100mm 이하가 됐을 때는 15m고 100mm 이상이 됐을 때는 보통 3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자, 이 배수 트랩에서 봉수의 깊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 봉수 깊이는 보통 보통이 우리가 봉수 깊이와 관련돼서 기본은 5에서 10cm, 그래서 50mm에서 100mm 사이로 하는 것이 기본이죠. 5에서 10cm 사이로 하는데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5에서 10cm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봉수 깊이가 5cm보다 적게 되면 봉수가 파괴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봉수 깊이가 10cm보다 깊게 설계하면 배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적정 깊이로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봉수의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0cm보다 너무 깊게 처리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수 능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봉수 깊이는 트랩 구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트랩에 이 구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50에서 100mm 바로 5에서 10cm로 설계를 합니다. 구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점 봐두시고. 근데 봉수가 이 5cm보다 적게 낮게 되면 봉수가 손실되기가 쉽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자, 배수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랩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트랩의 자, 봉수가 증발되죠. 그러면 이제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지 대책으로서는 저기 해주면 돼. 기름을 뿌려서 이 기름을 뿌려줘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저걸 하면 돼. 유막을 형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유막을 형성시켜주면 우리가 봉수 파괴 증발에 의한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관 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한다.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은 자 이거였죠. 배수 트랩. 이 트랩은 보통 이 배수관 속에 보통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죠. 악취나 유독가스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고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배수 트랩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배수의 흐름 원활하고 관계된 것은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통기관이 됩니다. 통기관이 그 목적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3번에 구조는 간단하고 내표면 평화해서 오물이 트랩에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랩의 조건은 구조는 절대로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기 세정작용 배수 자체 유수로 간 내부를 청소해 주는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헝겊이나 모발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봉수가 서서히 파괴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헝겊이나 모발 같은 것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배수 트랩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배수 흐름이 원활하죠. 배수 흐름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중 트랩은 금하고 있습니다. 정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트랩의 구비 조건상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에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해주는 것이 트랩의 구비 조건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유수면이 평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조는 간단하고 자기 세정작용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칸막이가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변기일 경우는 볼일을 다 보고 레버를 누르는데 세정수가 공급이 되는데 칸막이가 열리지 않게 되면 배수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오수가 역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부에 의하거나 내부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되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트랩의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cm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트랩의 목적은 배수 흐름을 원활하는 것이다. 들었죠? 자, 트랩의 목적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나 이런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 배수 흐름의 원활은 바로 저거였습니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었다. 그리고 3번에
트랩의 오버플로 부근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헝겊이 걸린 경우는 일반 저거죠.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되는 거죠. 보통 협인작용 또는 흡출작용 또는 유인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죠. 협인작용은 배수 수직관과 수평 간의 그 접합부에서 순간적,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협인작용이죠. 그래서 보통 수직관 가까이 위생기구를 설치했을 때 많이 생기는 것이 유인 사이펀 작용, 바로 협인작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벨트랩은 주방의 싱크대나 소재 싱크에 주로 사용되는, 자, 싱크하고 관련돼서는 드럼트랩이죠. 싱크대는 드럼트랩이고요. 그래서 벨트랩은 욕실 바닥 배수용 들어봐서 이 벨트랩은 우리가 욕실 바닥에 쓰는 겁니다. 바닥 배수용. 이거는 욕실 바닥 개념이 되고요. 욕실 바닥이고, 현재 싱크하고 관련됐을 때 싱크는 드럼트랩. 자, 이 드럼 원통형처럼 생겼죠, 드럼. 그래서 이 드럼트랩은 싱크, 개수대라고도 하죠, 개수기. 그래서 싱크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U트랩은 배수 수직관에는 트랩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U트랩 개념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U트랩은 일명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됐죠. U트랩은 수평, 그래서 행이죠. 그래서 배수 보통 수평 주간 도중에 사용하죠. 배수, 자, 수평. 수평을 행이라고도 하죠. 행. 예. 그래서 행주간 도중에 사용하거나 배수 수평 주간 도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가옥 배수관의 말단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U트랩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가스의 역류 방지 목적으로 한다 해서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봉수 파괴 현상은 일반적으로 자기 사이펀 작용과 유인 사이펀 작용, 이 분출 작용,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 일시에 다량의 물을 내리게 되면 이 만수 상태로 되죠. 그래서 이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되면 이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만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물을 내리면 차서 흐르면 그대로 빨려 내려갑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 그리고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분출 작용이 수직관 가까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근데 유인 사이펀 작용은 협인 작용이라고도 하고 흡출 작용이라고도 했죠. 협인 작용 또는 흡출 작용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진공 상태, 감압 상태에서 이 봉수가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유인 사이펀 작용. 그래서 이거는 수직관 가까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분출 토출 작용은 이 배수 수직관의 여갑의 압력이 커져서 실내로 봉수를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이죠. 근데 이거는 꼭 명심할 것이 하류 하층 기구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자기 사이펀 작용인 거, 바로 협인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그리고 분출 토출은 이 통기관 가지고 방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운동여행 간성작용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시험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언급할 가능성도 있죠. 모세관 현상이나 정발은 이미 시험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운동여행 간성작용,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강풍. 자, 강풍이나 배수 수직 간의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서 보통 봉수면이 약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물을 확 내리면
간성작용에서 물이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운동영향 간성작용이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격자쇠를 보통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다. 격자쇠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조 같은 데 보면 여기 머리카락 걸리는 게 이것이 격자쇠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데는 다 설치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대변기예요. 대변기는 이걸 설치하면 다 그러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량 간성작용에서 자주 파괴되는 게 대변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강풍이 불 때 변기에 물을 내리게 되면 보통 때보다 수면이 낮아져요. 이것이 봉수 파괴된 거예요. 봉수가 파괴됐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이것이 봉수 파괴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9번은 뭐 같은 문제니까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배수 트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트랩은 여러분들 보통 이거잖아요. 배수 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트랩이 있죠. 예, 스팀 트랩, 난방에 전기 트랩 개념이 있습니다. 목적도 약간 차이는 있죠. 배수 트랩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것들이 실내로 침투하는 걸 방지 목적으로 하고, 전기 트랩의 경우는 보통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하다든지 뭐 공기 제거, 잔물 제거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전기 트랩이고요. 그래서 개념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배수 트랩을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된다. 뭐 배수 트랩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뭐 형상에 따라서 S, P, U, 드럼, 벨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직경 트랩은 이물질의 분리 제거 기능에서 그 제거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뭐 그리스 트랩, 샌드 트랩 이렇게 나눠지죠. 뭐 모래를 제거하면 샌드 트랩, 모발을 제거하면 헤어 트랩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실 때는 배수 트랩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뭐 전기 트랩은 뭐 특성이 아주 다양하니까, 그래서 일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배수 트랩인데 배수 트랩을 정확히 하시면 된다. 그럼 P 트랩 우리가 세면기에 사용된 거죠, 1번. 그리고 2번에 드럼 트랩. 드럼 트랩은 주방 싱크대 드럼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플로트 트랩이 바로 이 전기 트랩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벨 트랩은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욕실 바닥에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는 자, 이런 호텔의 주방 같은데 기름기 제거한다. 그래서 그리스 바로 옛날 구리스라고 하죠. 기름. 그래서 기름기 제거 기능 있는 트랩이 바로 그리스 트랩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보시면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루프 통기관 나왔죠. 루프 통기관 또는 회로 통기관, 한상 통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구 배수를 통해서 이 수평지간에 연결된 기구 이 두 개에서 8개의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통기관을 루프, 회로 통기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접속할 때 최상위에 있는 기구 쪽에 접속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기관은 학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배수 수평관이 있고 배수 수직관이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러면 기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위생 기구가 있었습니다. 대변기다. 그러면 통기관이 있을 때 이것이 배수 수직관이고, 자, 이것이 통기 수직관이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 수직관을 뭐 입상관 줄여서 입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통기 수평관이 나가면서 최상류 기구 쪽에 적에서 지금 이것이 루프, 회로 한상 통기관이 되겠죠. 이 통기관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 바로 하류측에 세운다. 보통 통기관 접수는 하류측으로 접속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요거죠. 이건 수직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최상류 기구고요. 최상류 기구고, 자,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게 이 최하류 기구가 되는 겁니다. 최하류 기구다. 그래서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지는 최하류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해 줍니다. 이것이 도피 개념이죠. 도피 통기관. 그러면 현재 이 통기관은 2번 통기관은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에서 오는 해로 루프 통기관의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통기관을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한 것은 루프 해로 통기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것.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통기관이 바로 이것은 결합 통기관이 되겠죠. 얘가 결합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 통기관의 목적은 이겁니다. 보통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간의 통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결합이죠. 이거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간의 수직간의 통기를 갖다가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통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통기관이 결합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5개층마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4번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간 상부에서 간격을 축소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기 위해서 옥상에 가봅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야 돼요. 이 통기관을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연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통기관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통기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옥상에 가시면 보통 통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이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보면 통기관이 옥상에 보면 이렇게 큰 통기관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옥상에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이 바닥에 이렇게 된 옥상에 이래 보면 이런 통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정 통기관을 보통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신정 통기관. 그래서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격이 큰 통기관이 신정 통기관입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통기관 중에는 가장 큰 통기관입니다. 그리고 5번에 습식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간의 최상류 있는 기구 바로 아래로. 자, 주의하실 겁니다.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하면 루프 회로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여기에서는 아래 뽑아서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겸하게 되면,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이것은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최상류 기구에 접속을 하되,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세면기가 이렇게 해서 배수 수직관이 여기 있다 가정하면, 수직관이 여기에다 넣었어요. 벽에다 넣다 보니까 저쪽에 세면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벽이 있을 때 세면기 이쪽에 넣게 되면, 그러면 이 통기관을 이제 와가지고 최상류 기구에 이렇게 접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건 여기까지 루프입니다. 여기는 회로 통기관이 되는데, 통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의 통기관이 이제
습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습식 통기간이 되는 겁니다. 습식.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기에서 세면기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요 통기간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세면기에서 물을 내리면 습식 통기간이 물이 내려갑니다.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기도 되지만 배수도 된 거예요. 그래서 습식이라고 해요.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습식이라고称합니다. 원래는 배수관인데 통기간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식 통기간. 그래서 이제 습식 통기간하고 루프 회로 통기간하고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래서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그냥 여러 기구만 담당한다. 그러면 회로 루프가 되지만 자,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해서 통기도 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습식 통기간이 된다는 점. 배수, 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습식이다. 보통 통기간은 근식이라는 겁니다. 공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봐두시고 근데 우리 시험에 18회 시험은 루프 통기간을 찾는 게 또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는 신정 통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정 통기간. 자, 그리고 그 밑에서는 저거 정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밑에 박스에서 보실 때는 그 7번의 소벤트 방식 정도는 한번 봐두십시오. 소벤트 방식은 별도의 통기간을 설계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분리이염새나 공기 혼합이염새를 이용해서 특수이염새를 이용해서 통기하는 방식이 특수 통기 방식입니다. 소벤트 방식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번 회로 통기간에서 연결되는 회로 통기간의 루프 통기죠. 그래서 연결되는 기구가 많아지면 통기간과의 거리가 먼 기구 중에서 원활한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기 성능 향상시키기 배수 행지간 최하류에 설치해 주는 것 바로 무슨 통기간이다? 도피 통기간이죠. 그래서 최하류 기구 쪽에 통기간을 접속해 주는 것은 도피 통기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통기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에서 최소한 150mm 15cm 이상 올려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옥상에 올라가면 다 일정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닥이 있어도 쭉 최소한 올라가 있습니다. 15cm 이상. 자, 그리고 이번에 통기관과 우수관은 각계 배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통기관은 각자 하면 돼요. 연결이나 겸용하지 다른 거하고 겸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직 통기관 간격은 접속하는 배수관과 간격과 같거나 적게 해주시면 돼요. 자, 통기관이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했죠. 아까 신정 통기관 같은 게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하거든요.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거나 작습니다. 통기관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사람도 보시죠. 사람도 숨은 보통 코로 많이 쉬죠. 통기관이에요. 그리고 입이 배수관이죠. 물 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건 입이 큽니까? 콧구멍이 큽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아 보통 이거죠.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쉬죠. 그래서 그때는 같습니다. 아니면 마라톤을 한다든지 호흡법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이 입을 마라톤 하면 코로 숨 쉴 리가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숨 쉬죠. 그럴 때는 통기관하고 배수관하고 같고요. 그래서 보통 배수관이 크고 통기관이 작다. 그 측면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통기관이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어요. 보통 배수관하고 통기관의 등호로 나타내면 얘가 커야 돼요. 이렇게 돼.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통기관이 등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점 항상
그래서 입하고 콧구멍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배수관과 통기관의 관계를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통기 배관 방식에서는 뭐 각계나 루프, 신정 통기나 결합 통기 등이 있었죠. 그리고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 넘친 선 이하에서 수직 통기관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개념입니다. 자, 보통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세면기나 뭐 욕조나 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트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통 P트랩이 있었다. 세면기라서 P트랩이 있었어요. 트랩의 여기가 유입구고 트랩의 유출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랩이에요. 위에 기구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배수 수직관입니다. 이것이 배수 수직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통기, 자, 이 수직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통기 수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버플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세밍 여기가 면이면 오버플로 되면 이중 구조 돼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내려가도 되죠. 그러면 오버플로 간이 있겠죠. 이 오버플로 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넘친 염이죠. 그러면 통기관이 여기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그 트랩의 하류측에 유출구 쪽에 통기관이 접속돼서 통기 이 수직관하고 요 접속된 요 지점이 요거보다 높은 위치해야 돼요. 이상에서 해야 돼. 그래서 이하가 아닌 보통 150mm 이상 높이에서 많이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물은 거예요. 요 선보다는 높은 위치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해서 틀리게 했습니다. 이상에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통기자 간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통기 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돼요. 자, 각계로 각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섹시아 방식은 공기호흡, 섹시아 방식은 섹시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수 통기 방식의 섹시아 방식은 이 두 가지 특수 염세를 쓴 겁니다. 섹시아 곡간하고 섹시아 염세를 써야 돼요. 얘는 섹시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세 두 가지를 활용해서 배수를 하는 것이 섹시아 방식입니다. 근데 이 혼합이염이나 공기 분리이염을 되는 것은 소벤트 방식입니다. 소벤트 방식. 그래서 소벤트 방식은 한번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소벤트 방식입니다. 공기 분리이염하고 공기 혼합이염. 잘 생각이 안 나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을 기억하시면 돼요. 소비에트 연방이 옛날에 소련이었죠. 줄여서. 그래서 여러 개 혼합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죠.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많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소벤트는 혼합 염세하고 분리 염세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수 수직관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결합 통기관을 설치해 주면 되죠. 아까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서 설계된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5개층마다 설치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수 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죠. 자, 얘는 하여튼 결대 다른 거하고 같이 쓰면 안 돼요. 겸용하면 안 되고 따로 해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맞고. 그다음에 5번, 당해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의 오버플로우로부터 최소한 보통 15cm,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 배관 해주시면 돼. 그래서 나오면 뭐 이상이 나오면 다 이 수치예요. 뭐 접속을 하든 아까 지붕면이 튀어나오든
수치가 나오면 다 이게 얼마 이상이야? 그럼 150mm 이상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자, 건물 내의 배수 계통에 자, 이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통기관은 보통 봉수 보호나 배수 흐름 원활, 간내 일정한 기압 유지라든지 간내 청결 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5번하고는 관련이 없죠. 배수관이 막혔을 때 뭐 예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통기관의 이제 주된 목적은 바로 설치 목적이 주된 목적은 봉수 보호가 주된 목적 개념이 됩니다. 그다음에 16번 다음 통기관의 강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자, 이 부분은 뭐 아직 전혀 다루진 않았습니다. 뭐 이 통기관이 나왔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될 부분이 바로 강경을 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차후에 시험을 굉장히 어려울 때 아마 갈 가능성이 있겠죠. 설비 분야가. 그래서 1번에 각계 통기관의 강경, 거의 접수하는 배수관의 강경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기관하고 배수관 중에 배수관이 크다 했죠? 작아요. 보통 하퍼가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퍼가 안 되는 게 신정통기, 하퍼가 2분의 1로 안 하는 것들이 보통 신정통기관하고 결합통기관이거든요. 두 개가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루프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수지관 중 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쪽이에요. 통기관은. 그래서 작은 쪽 간격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의 간격의 2분의 1 이상 또는 32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루프 통기관의 최소 간격은 40mm가 돼요. 도피는 최소 간격이 32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결합 통기관 간격은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해주면 돼요. 자, 주의하실 거. 자, 4번은 꼭 체크하시고 4번에서 주의할 점이 제발 작은 쪽 간격 이상이다. 작은 쪽 간격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결합부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정통기관의 간격, 배수 수직관 간격보다 작게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연장한다 했죠? 간격 축소 없어요. 뭐 또 배수 수직관이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결합통기관하고 그 다음에 신정통기관 이 두 개의 간격은 하퍼라는 문장이 안 나온다. 그 점을 주의해서 봐두시도록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17번 회로통기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는 바로 루프통기관은 보통 최대 기구수는 8개까지 가능합니다. 2개에서 8개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기관이 루프 회로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변기와 같이 배수 부하 단위가 클 때는 8개까지 안 됩니다. 뭐 이론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대변기는 3개까지 담당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배관 길이는 7.5m 이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연장 길이는.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대변기라는 문장이 나왔다. 위생기구. 그때는 1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대변기라는 문장이 안 나왔죠. 일반 담당하는 기구수는 8개까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배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통기관의 오버플로우상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 수직관에 접속한다. 자, 바로 이거였죠. 오버플로우보다 높은 이상에서 통기 수직관하고 접속한다. 그리고 2번에 이중 트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트랩은 이렇게 하나를 트는 것이지 이중으로 트랩을 틀으면 배수 흐름을 저해해서 나중에 배관이 막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가는 이 오버플로우가는 트랩의 유입구 바로 상류측으로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상류측. 그래서 트랩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3번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유입구입니다. 그래서 유출구가 아닌 하류측이 아닌 상류측에 접속해야 된다. 그러면 하류측, 유출구 쪽으로 오는 것은 바로 통기관이죠. 이 통기관이 이 하류측, 유출구 쪽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다 아래 통기배관은 금합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통기관을 따주는 것이지 밑에서 통기관 따면 굉장히 위험해요. 통기관이 아니고 배수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다 아래 통기배관은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도로 대기 중에 개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기관은 달 때 다른 거하고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각계로 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죠. 다 연결이나 이런 것은 겸용하지 말아야,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고 각계로 우리가 각자 쓰는 형태로 하라는 겁니다. 그 측면 같이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수설비와 통기설비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수 처리 설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